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반대로 주식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안심할 수는 없겠죠. 자,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혼자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 오전 10시 50분 저희가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2월 6일 목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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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해주면서 장중에 2,200선까지도 회복을 했고요. 외국인이 오늘 현 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 이외에도 지난해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조선과 자동차주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미국 시장도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중국에서 나왔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은 WHO에서는 아직 뭐 치료제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축소를 해줬는데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어제 나스닥 이런 것보다 S&P랑 다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유가가 좀 많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유가가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원래 $60 수준까지 상승했던 유가가 미국이랑 이란발 리스크 때문이었죠. 이제 계속 하락을 해서 전일 이제 $49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어제 한 4% 이상 정도 급등을 해줬습니다. 이제 이 급등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 유가 급등이 왜 미국 지수의 상승까지 불러일으켰는지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좀 약해졌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유가가 $60까지 올라갔던 유가가 이제 $49까지 하락한 배경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름을 많이 쓰는 나라인데 중국이 좀 위축되고 나니까 이제 기름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겠나라는 심리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락했던 유가 그런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시장이 인식을 했을 때 금융시장에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보다 좀 현실로 좀 돌아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두 번째로는 미국의 반사 이익입니다. 원래 이제 몇 개월 전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제1 수출국이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름을 많이 파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일 이제 오펙에서 기름을 좀 감산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 오펙 국가 감산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은 감산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펙 등 어제 오펙이 아닌 국가에서도 뭐 같이 감산을 한다라고 있었지만은 미국은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감산 증산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나라가 아니고 네. 미국 기업의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많이 팔고 네. 미국 기업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줄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반사 이익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은 나스닥은 별로 안 올랐지만은 다우랑 S&P 지수가 많이 오른 게 제조업 지수나 뭐 이제 에너지 업종 이런 업종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던 거고요. 근데 어제 좀 특징적인 종목들 좀 같이 봐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어제 테슬라가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반대로 이제 어제 야간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17%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테슬라 차트를 좀 열어놓았는데 정말 아주 급등을 계속 보여주다가 어제 하루 만에 17%가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전전날에는 테슬라가 뭐 10년 안에 1조의 매출을 올린다라는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은 어제 미국의 거래소,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 거래소죠. 미국 거래소에서 이 테슬라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고, 왜냐면은 그 좀 찜찜한 면이 있었습니다. 전전날에 그 테슬라가 10년에 1조 매출 찍는다라고 한 게 테슬라의 대주주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주가 조작으로도 연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아주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또 테슬라의 주 모델이죠. 테슬라 3가 조금 인도가 밀리고 있다라는 이게 뭐 물량이 너무 많이 팔려서 밀린다라기보다는 그 예정보다 좀 더 늦어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매출에 대한 인식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네. 테슬라가 절대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1,0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1,000억, 100조 가까운 기업이죠. 근데 이런 기업이 이렇게 20%, 17% 이렇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좀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테슬라가 애초에 상장했을 때도 원래는 적자 기업이지만 나중에 사회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일명 테슬라 상장을 했던 기업인 만큼 네. 기대감이 정말 커서 여기에 따른 후속 뭐 전기차, 2차 전지, 밑에 있는 부품 회사들까지 덩달아서 지금 많이 엮여 있는 것들이 많아서 아마 이 테슬라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더 약했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이 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9%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나스닥이 대부분 떨어졌지만 반도체 지수가 2% 올랐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고 마이크론 칩이라는 기업이 6% 상승,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6% 상승을 했는데 이처럼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좋게 발표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것보다도 앞으로의 전망이 더 좋다라는 것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반도체 쪽에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까지 이어지면은 오늘 우리 시장 좀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까지는 살짝 좀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심해졌을 때 나왔던 그 갭 구간을 아침에 여기서 한참 2190을 못 넘고 그 89, 90 이런 사이에서 한참 헤매다가 거기서 이제 한번 넘어가고 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건데 아침에 그 부분을 넘기 전까지는 낙폭이 다시 줄었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과연 저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저 부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2240, 그러니까 전에 갭을 메꿀 수 있는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지만은 또 막상 저때 가면 갭을 메꾸고 나서 다시 조정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W자의 그 가운데 변곡점이 현재 수준에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2240 수준에서 만들어지느냐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반도체 업종이 좀 강하다라는 거, 또 삼성전자가 현재 상승 중이고 또 어제 현대차에서 공장 중단 때문에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현대차가 4에서 5% 정도 지금 반대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가지고 코스피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에 의존을 하면서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올라왔고
테슬라 테슬라 종목이 좀 빠진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해지지만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흐름들을 보면은 아침 시가에 그 한 2%, 3% 또는 심하면 5%까지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곧바로 이제 상승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쩌면 오늘 이 하루의 갭으로 테슬라 영향을 좀 받고, 왜냐하면 테슬라가 영향이 있는 게 안 팔린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무슨 뭐 회사의 주가적으로 조사를 받을 게 있고, 네. 조금 더 테슬라 모델 3 만드는데 조금 더 밀리는 영향이 있지, 뭐 물건이 안 팔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잠깐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은 좀 여전히 강하다. 즉 오늘 2차 전지 종목의 잠깐 하락은 좀 조정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이제 유가가 급등을 했는데 중국에서 바이러스 상황도 조금 나아지지 않나 이런 모습이 있고요. 또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 이익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최근에 급등했던 테슬라가 전거래일에는 많이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주 그리고 자동차주 상승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섹터는 잠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나오기 전에 올해 초에 내가 가장 먼저 순환매 장세라고 얘기를 하려고 네. 먼저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쭉 올라갈 시간은 아니에요.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을 만들고 갈, 국내 증시를 기준으로 해서 쌍바닥을 만들고 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오늘 이제 돌파한 자리에서 김상현 전문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위에 이제 개까지 메우고 혹은 전고점까지 메운다면은 더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은 좀 가격 메리트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거지, 실제로 아까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장이 쉬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요. 그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자리가 현대차 구간이 엄청나게 싸서 급락을 했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을 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물론 상승 추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세는 상승 추세예요. 네. 근데 지금 당장 현금을 급하게 소진을 하거나 할 때는 아니고 위에서 바닥을 한번 잡아주든 밑에서 아니면 쌍바닥을 잡아주든 어떤 형태로 시장이 아직 안정하다는 거를 확인을 시켜준 다음에 가시는 게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대응할 건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보유하시고 계속 이제 같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보유하시고 이제 가다가 이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이제 백을 하는 종목들. 이 주식이라는 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러닝머신 달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넘어지면 뒤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버리고, 버릴 놈은 버리고, 갈 놈은 갖고, 현금은 좀 보유하시고.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주식을 하면서 리먼 때나 그리스 때나 조금 장이 좀 세게 떨어질 때를 보면은 어느 순간 오빠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빠지네?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숨겨져 있던 리스크들이 터질 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을 좀 들고 가시고, 그렇다고 지금 뭐 상승 추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던지실 때 아니다. 한참 저희가 2%, 3% 빠질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던지실 때 아니다. 현금을 좀 들고 가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되, 급하게 지금 매매를 하실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물론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제한적일 것 같고 실제로 제한적으로 보여요. 근데 한두 번 정도는 시장에 반영될 리스크가 조금 남아있다고 보여서, 한 개는 경우에 따라서 국내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가 하나가 남았고, 둘째는 뭐냐면 중국에서 지금 통계에 잡히는 게 정확한 통계가 아닐 경우.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집마다 한 명만 아이를 낳게 되기 때문에 네. 주민등록을 안 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 사람들이.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제가 또 아이고. 화장품도 팔아봤고 네. 그 국제연에서 해봤기 때문에 네.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만약에 중국 정부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도 잡히지 않는 통계들이 있다. 그게 한 번은 시장에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내가 옛날 손절했는데 이제 가네? 내가 속았네? 라고 해서 급하게 따라가기는 아직은 이르다.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들고 계시던 종목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도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타격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장 천천히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오늘장도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목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골수의 픽 시간입니다. 골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추천주와 공략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먼저 이 골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오전 8시 50분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리스트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2월 6일자 게시물이 올라와 있고요. 클릭해보시면 종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한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그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 또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 카로 시작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카로 시작되는 종목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먼저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로 시작하는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카로 시작하는 종목 여러분 4글자입니다. 4글자고 카로 시작한 종목을 떠올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카카오. 3글자. 그렇죠. 네. 카카오 이런 게 떠올리겠지만 네. 카카오는 아니고 네. 일단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하고 창업 등 호스팅 업체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즘 인터넷 쇼핑몰 많이 하죠. 그쵸.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예전에 아는 이제 젊은 친구들 보니까 그 옷 같은 거 파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네. 그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 한 번씩 접하게 되는 회사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광고를 그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들 들으시고 해외 창업할 때 네. 들으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 라디오 안 들어가지고. 그런 라디오를 안 듣죠, 요즘. 네, 슬프네요. 그냥, 슬퍼 보이시네요. 되게 슬프고 옛날에 그 박중훈 씨가 나온 라디오 스타라는 영화를 보면 참 그 레트로 감성이 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슬픈데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면은 한 번씩 들어보는 그 BGM 송. 제가 이제 라디오 들을 때 네. 가장 그 귀에 착착 감기는 BGM이 일단은 그 부탄가스 주광지처가 좋더라. 그건 써들려가 알죠. 좋더라. 네. 이거 그 친구는 우린 친구 이거 하고 이 종목도 그 좀 귀에 착착
강기까지는 아니고 그래요? 거기에 못지않게 강기입니다. 노래를 좀 잘 만들었나 보네요. 해외 CM송을. 시장으로 고고고 까땡땡땡으로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 네. 그 까땡땡땡으로 커커컨가 고고고인가 야야야. 이걸 잘 모르겠다. 그래서 네. 그것도 혹시나 그 뒤에 세 글자도 아시는 분은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명을 선정해서 네.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있어요. 한 1년 넘게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아, 진짜요? 그 마지막 딕션이 안 좋아가지고 못 듣고 있는데 그 카로 시작하는 그 카땡땡땡으로 뭐뭐뭐 하는 그 카로 시작하는 그 회사의 네. 주식 그 회사를 맞춰주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가 인터넷 쇼핑몰 창업 등 호스팅 업체다 이렇게 힌트를 들어봤는데 제 친구도 인터넷 쇼핑몰을 하거든요. 예. 그 친구가 항상 이 기업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예. 카땡땡땡 관리자 로그인 이거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예.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관리자 로그인만 검색을 했더니 그게 가장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아하.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또 바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CM송이 유명하다 이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CM송 가사를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궁금. 마지막 세 글자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정답에 추가해 주시면은 조금 더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힌트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상장됐을 때 이제 얘기인데 네. 일단은 지금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현재 주가는 5만 원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이제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쯤 됐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뭔가 종목이 상장한다고 했을 때 이제 막 알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서 공부한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 이름을 보고서 이제는 하다못해 이런 업종까지 하는가. 처음에 이제 호스팅 업체인지 모르고 이 이름만 들으면 전혀 호스팅 업체가 아니고 네. 이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거잖아요. 커피? 네. 네. 커피가 생각나는 네.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네. 하다못해 이제 커피를 파는 회사까지 상장을 하나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 그것도 하루 종일 그것도 24시간이나 하나. 그러네요. 이런 생각 정말 많이 아. 했거든요. 이게 자세히 알아보니까 호스팅 업체였고 네. 이 종목도 원래 또 적자인데 또 상장을 했습니다. 가지고 어떻게 적자인데 상장을 하지 했더니 아까 제가 시황 말씀드리면서 테슬라가 적자인데 상장을 했다. 네. 이 미래를 보고서 상장을 해줬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일명 테슬라 상장이라고 하는 것의 1호 기업입니다. 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지만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상장이 되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 CM송에서 거의 이 회사에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의 일이 나옵니다. 네. 그 아마존에도 창업을 해주고요. 알리바바에도 해주고 실제로 그 앞에 알리바바까지 해주기 때문에 알리페이 계정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네. 이 모든 게 CM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뭐 아마존을 가고 싶으면은 땡땡땡땡 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제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호스팅 업체가 많이 상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상장이 안 된 것도 있고 뭐 가모 기업도 있고 후모 기업도 있고 한데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도메인과 호스팅 뭐 또 홈페이지 제작이 이런 일만 해주는데 또 해외에다가 이런 해외 오픈마켓이라고 하죠. 이런 데 올려가지고 마케팅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이런 기업이 없었거든요. 네. 가지고 있었어도 그 풀이 좀 부족했고요. 이 기업이 아마 그쪽에서 최근에 2019년에는 흑자 전환까지 했고 네. 좀 성장성이 좀 돋보이는 기업이다. 이 정도 힌트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카로 시작되는 4가지 글자인데요. 또 이름만 보면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커피를 파는 곳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런 기업이 아니라 호스팅 업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쪽으로도 해외 창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 요건 상장 1호 기업이다. 이렇게 오늘의 4가지 힌트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7번 카로 시작되는 3글자가 아니라 4글자의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자 고수회핑 리스트에 이 종목 말고도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7398님께서 보내주신 SK하이닉스이고요. 매수가는 69,000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종목 진단과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SK하이닉스 69,000원 매수 정말 좋은 가격에 잡으셨고 지금 뭐 수익도 많이 나셨을 텐데 좀 시간은 길었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종목 가지고 만약에 69,000원대 샀으면 거의 반년이 넘게 갖고 계셨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도 장투를 해서 좋은 종목을 장투를 하는 것만큼 사실 좋은 투자가 없고 비중도 사실은 다른 종목이었으면 30%만 들어가도 비중이 좀 많다고 했지만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50% 인정할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이제 저희가 첫 방을 했을 때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은 상방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네. 우한폐렴 관련 때문에 하루에 막 3% 부서질 때도 시세는 상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다 주식 던지시면은 나중에 하락장에 주식이 없으면 상승장에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였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전에 한참 보시면은 저희가 박스피 특히 이제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 박스피가 아주 질리도록 보셨을 텐데 박스피를 몇 년 동안 하다가 사실 저희 시장에 이렇게 오른 적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돌이켜 보면은. 근데 그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2017년부터 해가지고 강하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상승장이 한번 돌아섰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 우리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려면은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와야 돼요. 네. 얘네들이 장을 역살 잡고 끌고 가야지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서든 버텨줘야 돼요. 지금 사실은 장이 안 좋을 때도 삼성전자나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데 외국인들 수급은 그래 들어오는데 그럴 때는 뭐냐면은 한국 시장 잘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잘한다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앞으로 일단은 비중이 비록 50%일지라도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저가에 잡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좋은 타점이 들어가야지 추세를 볼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네. 좋은 타점이 들어가셨고 좋은 종목 잡으셨고 앞으로 상승할 종목이기 때문에 쭉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특히 이제 신고가도 한번 뚫었었고 하기 때문에 쭉 들고 가시면 되는데 목표가를 사실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매출이나 앞으로 성장 이익을 계산해가지고 기술적으로보다는 기본적 분석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은 반도체가 어느 정도까지 수요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목표가를 잡는 거에 과연 의미가 있는가? 제 생각엔 이런 식으로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오면은 연 단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해 이제 상반기 맞출 때쯤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셔도 제일 좋고 이런 건 언제 팔아야 되냐면 현실적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이런 건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제 그 급전 쓸 때. 네, 급전을 써야 되는데 당장 팔 게 없을 때 조금씩 파셔가지고 급전을 쓰시는 거죠. 그런 경우 그렇게 매매를 차라리 하시는 게 낫지.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좋은 타점, 좋은 종목 그리고 일단 힘이 있고 수급 좋고 그러면은 일단은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끌고 갔으면 좋겠다. 목표가를 따로 잡지 마시고 신고가는 오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저가 종목은 빨리 쳐야 되고 신고가 종목은 최대한 늦게 치라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그게 개별주도 아니고 하이닉스면 무조건 오래 끌고 가시는 게 좋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상반기 좀 지나시고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네, SK하이닉스 워낙에 확실한 종목이고 매수가도 좋기 때문에 최대한 오랫동안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목표가를 따로 잡지 마시고 차라리 올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1744님께서 보내주신 아이디스이고요. 매수가는 37,000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자, 상담 부탁드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아이디스의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네. 비중도 많고 지금 손실도 좀 크시고 근데 매수가가 37,000원인데 지금 비중이 50%인 것은 물 타신 게 아니고 애초에 이제 50%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가가 4만 원까지 상승했었는데 현재 가가 25,000원인 거 보니까 물을 타셨어도 아주 조금 타셨거나 아예 초창기 매수부터 50%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아이디스 같은 경우 별로 이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 회사가 CCTV, 뭐 카메라, 이런 IP 카메라, 뭐 사물 인터넷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집에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요즘에 설치하고 있는 조그마한 카메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은 중국산에 밀려요. 엄청 고난이도 기술이 들어간 제품들이 아니면은 중국산과 경쟁이 좀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과 중국에서 만드는 것 가격적인 면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상. 그러니까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중국산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산보다 중국산을 많이 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리스가 매출,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조금 더 밀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4차 산업도 이런 데 기대감을 받아서 올라왔지만은 영업이익이 부족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뭐 적자가 날 때도 있고 한데 지금 좀 전체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다 보니까 주가도 하향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날 급락이 있었는데 12월 24일 날 무슨 안 좋은 뉴스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때가 또 시즌이 뭐 배당 전이죠. 그 다음에 뭔가 실적이 1년이 마무리가 되기 딱 직전입니다. 이때 외국인이 단체로 이제 매도를 하고 나갔고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좀 사들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흐름상 또 기술적으로 봐도 앞쪽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실려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 종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비중이 50%인 것을 적어도 20 내지 30까지는 줄여주셨다가 나중에 정말 하락이 좀 많이 나와서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2만 원 밑으로 만약에 깨진다, 10,000원대까지 왔다 하시면은 그때 더 사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와서 3만 원에 근접하게 되면은 비중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나서 나중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사셔서 승부를 보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리스 전망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서 3만 원까지 근접을 하면 비중을 최대한 줄이셨다가 다시 저가에서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9718님께서 보내주신 삼성증권이고요. 매수가는 45,0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삼성증권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저도 사실 주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은 거래를 많이 하는데 삼성증권은 사실은 손을 뗀 지 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은 재작년에 그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이제 사실 삼성증권 보지도 않았는데 향후에 좀 그러니까 지금 45,000원이 만약에 진짜 저 가격이시면은 저 가격이 2015년대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45,000원대가 온 적이 없어. 44,450원이 최고가고 그 이후는 45,000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맞다고 하시면은 2015년부터 거의 한 5년 넘게 들고 오신 거예요. 한 요 정도 가격이 돼야지, 요 정도 때 가격이 돼야지 45,000원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성향 자체가 이제 장기 투자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앞으로 화랑장이 좀 온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화랑장이 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증권사도 증권주들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장이 좀 좋으면은 증권 거래도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차트를 보시면 아까 2017년에도 이제 조금 올라왔던 장이 있었는데 2017년에도 어느 정도 시세를 좀 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말 롱텀으로 가면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너무 지루해서 나는 딴 종목 하란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2017년에도 올라오긴 했지만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은 좀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하고 다르게 30% 비중이면 좀 커요, 오히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짧게는 뭐 3만 원대 후반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4만 원대 초반까지도 볼 수 있긴 한데 초중반까지는 볼 수 있긴 한데 제 생각에 조금 반등 주면은 비중을 축소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너무 지루하고,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고 먹을 거 별로 없고 리스크는 있고 한 부분 지난번처럼 뭐 증권사 내부에 어떤 리스크가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과연 다 정비가 됐을까? 이것도 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반등 시에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손절가 드릴게요. 일단 손절가는 전에 지금 지지 잡아왔던 34,000원대, 34,000원대를 손절가를 잡으시고 1차 목표가를 한 38,000원 잡으시면 큰 문제가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원대 후반에서 4만 원대 초반까지는 갈 수 있긴 한데 좀 느릴 수도 있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3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은 5831님께서 보내주신 테크윙이고요. 매수가는 18,0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테크윙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테스팅 업체에서 나름 경쟁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나름도 아니고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사라라고 봤을 때 좀 제일 먼저 고려를 해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 종목인데 일단 좀 아쉬운 거는 그 회사가 지금 경쟁력은 있지만은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 이렇게 경쟁력 있는 가격대가 아닌 게 조금 아쉬울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격이 지금 매수가가 18,000원보다 1,000원 내지 1,500원만 낮았어도 지금부터 저는 마음 편하게 조금 앞으로 좀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까 이제 이영재 전문가님 SK 하이닉스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반도체라는 거는 그 슈퍼 그 사이클이 있는 인더스트리거든요.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산업보다 이 그 사이클 주기가 굉장히 긴 편에 속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 추세를 잡아주면은 그 추세를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가는 특성들이 있어요. 이 특성은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 특성은 뭐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제가 뭐 정립을 한 게 아니고 네. 원래 반도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주 지금 뭐 테크윙이 작년 하반기에 9,000원대가 지금 18,000원까지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의 여력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드릴 수는 있지만은 사실 비중이 적었으면은 지금쯤에서 좀 더 추가 매수해서 들어가 보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좀 비중이 아직은 좀 있으신 편이시니까 웬만하면 나중에 한 2만 원 근접하면은 일부 좀 줄여주셨다가 나중에 또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를 하고 이게 테크윙 이 종목은 앞으로 웬만하면은 홀딩한다는 생각에 상승하면은 두셨다가 어느 정도 좀 정고점 부근 또 신고가 나왔다든가 아니면은 좀 윗꼬리가 좀 길다 하실 때 비중을 좀 줄여주고 조금 조정이 나왔다 하실 때 조금 더 팔았던 만큼 다시 사주고 이렇게 조금 사이클적으로 길게 끌고 가는 매매. 그러니까 이 산업이라는 게 오랫동안 가는 사이클이니까 그 사이클 내에서 테크윙도 하나의 사이클로 매수 매도 좀 반복적으로 해서 굳이 뭐 종목이라는 게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파실 필요 없거든요. 가지고 사실 대로 나눠서 사시고 파실 대로 나눠서 파시고 테크윙 종목 좋으니까 오래 끌고 가시면서 수익 잘 내실 수 있는 그 가격대만 잘 잡아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크윙 업종 특성상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하니까 길게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만 원 선 근접하면 비중 축소, 내려가면 다시 추가 매수 이렇게 해보시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시청자님들의 종목 상담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 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7번 카땡땡땡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 뭘까요? 카페 24입니다. 네, 카페 24였습니다. 예, 24시간 동안 커피를 팔 것만 같은 이름, 네. 카페 24고요. 차트를 한번 먼저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사실 이 종목은 10만 원대 중반부터 20만 원대까지 되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방송도 많이 탔던 종목인데 5만 원대가 되니까 아무도 언급을 안 하는 네. 종목이 돼버렸어요. 이게 한참 좋은 종목이라고 가다가 보호해서 문장 풀리면서 거의 뭐 4분의 1토 막 뭐 5분의 1토 막 여기까지 났었는데 지금 조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들의 성향이 다 이런 거예요. 꿈과 희망이 있다가 네. 이제 이 가격은 다 이제 꿈과 희망과 영혼 3g 이 정도 들어가 있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때가 되면 사그라들 때가 되면은 이제 현실을 이제 소위 말해 현타가 오는 가격들이 오는데 네. 이제 현실을 이제 깨닫고 어느 순간 현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하는 가격이 되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은 조금 오히려 하락을 해주고 있으니까 매수 타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최근 흐름을 보시면 바닥을 잡아주는 자리고, 이제 슬슬 소위 말해서 머리를 좀 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매수가 한 5만, 지금 53,400원인데 매수가 한 52,000원, 그리고 52,000원 만약에 진입하실 수 있다 그러면 65,000원도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가 45,000원 정도 잡으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24 현재 바닥을 잡고 올라가려는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52,000원, 목표가 65,000원,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퀴즈 정답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18-1933-8781-7796-2690 다섯 분께서 퀴즈를 맞춰주셨고요. 저희 다섯 분께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률이 100%가 됐습니다. 다들 쉽게 맞춰주셨나 봐요. 자, 그리고 정답자 5분 중에서 2690님께서는 언제나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써주셨고, 1933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콕을 하시나 봐요. 방콕하니까 답답한데 유머러스한 고수님 방송 보면서 웃어본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나이대가 이제 뭐 통하는 거죠. 저희 오렌지적 낑깡적 그 세대인 거죠. 표정이 진심이 너무 담겨있어요. 근데 알았습니다. 아쉽게도 CM송 가사를 보내주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컷컷코냐 샷샷샷이냐 이게 그거 얼마나 중요한데 궁금해지네요. 안타깝네요. 끝나고 찾아봐야겠어요. 궁금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 맞춰주신 5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겠고요. 자, 퀴즈는 내일도 진행이 되니까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세계 교역량 부진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7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599억 7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흑자폭은 7년 만에 가장 작았지만 22년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와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수출이 크게 부진했다고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출 부진으로 상품 수지 흑자는 줄어든 반면 여행 수입 증가로 서비스 수지 적자가 60억 원 가까이 축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43억 3천만 달러 흑자를 보이면서 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산업에 뿌리 깊게 박힌 규제를 없애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혁신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미래차 모빌리티, 의료신기술 등 5대 영역 10대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10대 규제 개선 TF를 내주에 출범하고 규제 개선 검토 과제 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규제 입증 책임제 등의 제도를 활용해 규제 폐지나 재설계 원칙하에 법령을 전면 정비하고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 부가 조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로드맵을 수립하고 6월까지 분야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 평균 10% 이상 급등하며 올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차 전지 관련 주요 10개 종목의 연초 이후 평균 상승률은 전거래일 기준 11%로 작년 말 이후 주가 상승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같은 기간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2차 전지 테마의 상승은 세계 전기차 산업을 이끄는 미국 테슬라의 뚜렷한 실적 개선에 따라 주가가 작년 말보다 무려 112%나 급등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 SDI는 연초 이후 33% 급등하면서 한국 증시 시총순위 8위까지 상승했고 LG화학도 20% 넘게 뛰어올라 시총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4천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우리금융에 따르면 수요 예측에서 신고 금액인 2,500억 원보다 많은 유효 수요가 몰려 1,5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행으로 우리금융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0.17%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자본 적정성 강화와 출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발행한 신종 자본증권과 후순위채 규모가 2조 3,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손실 흡수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주의보가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3월에서 5월 중 수도권에서 총 4만 4천 가구가 일반 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았는데 인천의 경우 지난해보다 2.8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견본주택 개관을 취소하거나 분양 일정을 봄 이후로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월별로는 4월이 18,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5월이 15,000가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 인포는 정비 사업들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물량을 쏟아내려고 하지만 4월 총선 등으로 잦은 일정 변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에 우태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내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1급 실장급 출신 인사가 맡던 상근 부회장 자리에 차관 출신의 인사가 오는 것으로 대한상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은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특히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정밀기계는 4일부터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최대 SMT 전시회에 참가해 고속 칩 마운터를 실제 생산 현장과 동일하게 구현하고 기계 간 정보통신을 활용한 품실 자동 보정 기능을 북미 시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LNC는 473억 원을 투자해 세종 사업장에 세종 칸스톤 제2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목요일 오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자, 고수의 픽은 매일 오전 8시 50분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이 올라오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얻고 싶은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